네, 어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조정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양시장 모두 다소 무겁게 떨어지며 장을 마쳤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14% 하락한 3,097선에서 마감을 하면서 3,100선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여 만에 3,100선을 하회한 건데요. 이번에는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300억 원 넘게 파는 모습이었고요. 또 기관도 5,400억 원가량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반면 개인이 홀로 5,8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업종별 흐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승했던 업종들보다 하락했던 업종들이 더 많았는데요. 의약품과 섬유의복이 3%대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또 비금속 광물과 종이 목재도 역시 2%대 내림세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올랐던 업종도 보겠습니다. 올랐던 업종들도 간간히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보험업종이 미 국채 금리 영향을 받아서 2% 넘게 상승했고요. 전기가스업도 2%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보험업종이 2.23% 그리고 은행업종도 조금 상승하며 오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조금 무겁게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지수 보시면 2.16% 하락한 1,012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바로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매도에 나섰고요. 기관도 2,300억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홀로 4,4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원전주입니다. 원전주 살펴보시면 대성에너지, 팜스토리, 그리고 데이터솔루션, GSE 모두 29%대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영국 정부가 다시 원전 개발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소식에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이런 원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모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풍력 발전량이 급감하면서 영국이 다시 원전 개발에 관심을 돌린 건데요. 이에 따라 관련 원전주들이 모두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북 경협주들은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난티가 4%대 오르면서 눈에 띄었고요. 또 인디에프도 3%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JS티나가 4% 넘게 다소 무겁게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현대 엘리베이터와 현대 제철도 모두 1%대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동해상에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경협주의 악재로 작용을 하지만 지난 주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리스크를 일부 상쇄시켰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어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시간은요.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입니다. 운용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시장의 분위기 좀 좋지가 않았었는데요. 간략하게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일 이제 국내 시장에 반영했던 부분 자체는 미국 시장 자체는 그 혼조적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랬죠. 일단은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 시장이 하락을 했지만 그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고, 네. 반면에 경기 민감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혼조권으로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국내 증시 자체는 상당히 변동성이 좀 확대가 좀 됐어요. 코스피가 1% 넘게, 그다음에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무려 2% 넘게 좀 하락을 했으니까. 그랬죠. 네. 일단 하락 요인을 짚어본다 한다면 일단 뭐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부분 자체는 계속적으로 진행된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연방정부 아마 셧다운 부분에 관련된 부분 자체가 맞아요. 좀 과다하게 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 과도하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최근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신규 투자가들이 작년 이후에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른바 주린이라고. 그랬죠. 저처럼 이제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있었던 분들은 연방정부 셧다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의 연례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2014년도부터. 그랬군요. 뭐 연방정부 셧다운 된다 하더라면 오늘 또 뭐 앨런 의장이 뭐
상당히 강하게 경고성 어떤 발언을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연방정부 샤프 줬다고 되면 미국 정부가 디폴트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가 있는 쪽이거든요. 그런 쪽까지는 아닌데 그렇군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국내 시장의 개인 투자가들한테 민감하게 좀 반응한 게 아닌가. 물론 여기에 주가 하락했던 부분 자체는 가장 부분 자체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라고 좀 봐야 되겠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에서 무려 한 1조 1,500억 정도, 1조 2천억 정도까지 대규모 매도가 좀 나왔어요. 간만에 많이 팝니다.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시장을 얘기할 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수급인 코스피 선물은 현물은 안 살 거다. 사지도 않을 거다. 대신 선물 가지고 변동성을 야기시킬 거다.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현물 시장에서는 어제 종가에 외국인 투자가들 아까 소폭 매수로 끝났어요.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도를 하면서 그 1조 2천억 정도. 대신 이제 오후 1시 반 이후에는 추가적인 매도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었던 건데 1조 2천억 정도 대규모 좀 매도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결국은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켰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기관 외국 투자가들이 각각 한 2천억이 넘게 매도가 나왔으니까 각각 2천억 매도면 코스피로 따지면 거의 뭐 양시장 합해서 1조 5천억, 2조 가까이 매도가 나온 거랑 똑같습니다. 나온 거죠. 엄청나게 나온 거죠. 각각 매도가 나왔다는 자체는 그런 어떤 영향, 즉 수급 이슈 때문에 빠졌다. 국내 펀드 매달 자체는 문제가 없는 쪽이거든요. 어제 이제 국내 시장이 유일하게 두드러지게 하락했던 것 자체는 일단은 최근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의 헝다그룹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 자체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했던 건데 막상 어제 중화권 증시 자체는 대만 증시를 제외하고는 다 상승했지 않습니까? 홍콩 항생지수라든가 상해 종합주가지수도 상승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국내 증시가 상당히 변동성이 확대가 좀 됐다. 대부분 뭐 저도 그렇고 어제 왜 이렇게 주가 빠지는지 물어봐도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어제 질문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왜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렇죠. 뭐 이 정도로 빠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빠진다 한다도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 언저리 정도 하락했던 것 같은데 결국 어제 수급 이슈 자체가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원달러 환율이 그러다 보니까 외국 투자가들이 매도가 나온다면 환율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니까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84원으로 끝났거든요. 무려 7.6원 정도가 급등을 했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 9월 14일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지난 명절 전에 9월 23일 날 1186원 정도까지 장중에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크게 밀려서 끝났거든요. 종가상으로 본다 하더라면 어제 고점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 자체는 중국의 위안화가 상당히 좀 민감하게 같이 움직이는데 중국의 위안화는 최근에 헝다그룹 이슈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다음에 러시아 루블라든가 브라질 헤아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 신흥국가들 우리와 비슷한 신흥국가들 통화 자체는 안정적인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자체만 지나치게 좀 이것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환율이 좀 안정을 찾아야지 외국인 수급이 좀 돌아서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전개될지 원달러 환율 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환시장 보고요. 어제 뭐 전반적으로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뭐 제약 바이오 업종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고요. 삼성 바이오로스라든가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약 바이오가 많이 빠졌고 자동차 종목도 좀 많이 빠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올랐던 의류 업종들도 상당히 하락이 컸고,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신흥 SC라든가 어제 LNF라든가 종목들 비교적 크게 떨어졌거든요. 일부 종목도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IT 장비 종목들 같은 경우도 소재와 더불어서 비교적 하락이 코스닥 시장의 하락과 함께 크게 나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제 시장의 특징은 이런 두드러지 하락 국면 쪽에서 상당히 장 초반부터 강세가 유지됐던 쪽은 일단은 국채금리 상승과 관련해 가지고 은행이라든가 보험업종이 강세가 전개됐고, 그다음에 최근에 원자재 가격, 특히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격 강세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가 종가까지 눈에 띄었던 것 자체가 특징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어제 이제 상승 종목들 주요 특징을 좀 몇몇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일단은 최근에 두드러진 상승을 보이고 있는 업종이 정유업종입니다. 그렇습니다. S5일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이번 주간 단위로 본다 하더라도 한 10% 가까이 상승한 것 같고 9월달 이후로 보니까 20% 가까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유가가 꾸준하게 올라갔던 부분에다가 정유업종의 실적 자체는 유가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정제 마진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정제 마진이 최근에 꾸준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쪽입니다. 거의 한 5.6불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니까 이 부분 자체가 좀 정제 마진 자체는 대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지 않겠는가 전망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함께 전기 마진 자체도 특히 이제 벙커 시유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 강세가 전개되면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되면서 수급적으로도 기관 외국 투자가들이 집중적인 매수가 여전히 유지가 좀 되고 있어서 약간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다른 산업 매매 자체는 저는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요즘 상당히 주목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형주 성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모멘텀 자체는 이제 수소가스 사업과 관련된 부분 자체 모멘텀 작용이 좀 됐고 어제 주가 상승은 천연가스 가격 강세와 관련해 가지고 예사가 글로벌 주요 뭐 호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미얀마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함께 지분 투자가 좀 됐으니까 가스전 사업에 진출해 있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가스 가격 급등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 개발 사업, EMP 사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 자체가 그런 어떤 부분도 반영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모멘텀이 좋고 싼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LX 인터내셔널이죠. 아까 LG 상사인데 이 정도 이제 주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이 시간에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인데 뒤늦게 이제 실적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 이제 가스보다는 최근 이제 가스 상승과 함께 석탄 가격도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사가 인도네시아에 석탄 광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탄 가격 급등이 1분기, 2분기 때도 실적에 크게 반영이 좀 됐는데 최근에 석탄 가격이 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크게 좋아지지 않겠는가. 특히 예사 같은 경우는 석탄 가격 부분도 있지만은 물류사원 판토스라는 회사가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데 요즘 물류 기업들이 뭐 운임 가격이 초강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또 부분과 함께 실적이 지금 대폭적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시장의 가이던스가 영업이 한 1,1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1,500 정도까지 나올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예상대로 PER 기준에서 지금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4배 미만입니다. 어제 주가 급등했지만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이 종목이 목표 주가 38,000원 잡아드렸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철강주 중에 전반적인 약세 국면 쪽에서 그래도 세아제강 같은 경우 어제 신고가가 좀 나왔어요.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언급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9만 원부터 언급해 드렸던 주식인데 왜냐하면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와서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이 종목은 반기에만 단기 수익이 1,000억이거든요. 작년도에 아마 200~300억밖에 안 나왔는데 연간으로 따지면 하반기 때 철강업종 실적이 더 좋으니까 어제 뭐 자회사의 세아제강이라든가 세아베스트는 빠졌지만은 어제 지주회사 종목 중에서 세아제강 주의라든가 그다음에 두산이라든가 종목들은 상당히 강했어요. 자회사들은 실적 주가는 부진했지만은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쉬어가겠지만은 워낙 여전히 주가 싸기 때문에 좀 더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OCI 주가는 제가 뭐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이따 AS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뭐 특징 종목 주가 큰 의미는 없지만은 신고가 나온 종목 중에 휴캠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과 관련 종목이죠. 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아마 두 차례 언급해드렸던 종목입니다. 24,000원부터 해서 1차 목표 주가는 통과가 좀 됐는데 32,000원까지 보자고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인데 지금 탄소 배출권 가격이 계속 강세거든요. 거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9,000원, 유럽 같은 경우도 어제는 떨어졌지만은 거의 86,000원이거든요. 상승세죠. 그래서 결국 뭐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종목은 탄소 배출권 가격과 주가가 연간 상관계가 크다겠으니까 충분히 32,000원까지 목표 주가 가능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전산업과 관련된 앞서 얘기했다시피 영국의 원전 산업 확대와 관련된 재료가 반영이 되면서 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롱 플라스틱이 요즘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습니다. 코롱 그룹이 전체적으로 좀 코롱 인도는 쉬어가고 있는 쪽인데 회사도 이제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수소 전기차의 연료전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 때문에 근데 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보유의 영역인 것 같기 때문에 다만 차트 흐름으로 봐서는 약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캠트로니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인데 캠트로스죠. 캠트로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2차전지 핵심 소재 첨가제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뭐 제2의 첨보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왜냐하면 첨가제 자체 요즘 배터리 화재 자체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회사 주력 제품 첨가제 자체가 배터리 화재를 막아주는 성격이다. 그래서 근데 실적 자체가 아직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을 좀 체크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시장의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전반적으로 지수 하락 국면 쪽에서 제약바이오라든가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은 많이 빠졌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가 일부 친환경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즉 움직이는 종목은 여전히 친환경과 관련 종목들, 가스 부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 부분이거든요. 네. 친환경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그렇던 종목 장세 흐름은 전개됐다 그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박준원 의원께서는 하반기에는 친환경에 좀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좀 잡아주고 계시고 그와 관련된 성과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과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운 의원님, 아무래도 어제 좀 미리 맞아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빠지겠지만은 저는 전약 후강이 좀 나오지 않겠는 가는 쪽인데. 네네. 일단 저도 그 지수 목표를 오늘 뭐 3,100포인트 정도가 저점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어제 그 이탈을 정도? 했어요. 예, 이탈을 맞아요. 했는데 어제 이제 결국 이제 외국인 앞서 얘기했다시피 시장의 변동성 자체는 외국인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예. 외국인 선물이 1조 원대 정도 매도가 요즘 빈번하게 나옵니다. 근데 외국인 선물 매도를 제가 좀 차트 좀 보여주시면 네. 외국인이 선물을 1조 원 이상 매도한 경우가 올해 딱 7차례입니다. 어제까지 해서. 그게 딱 그렇군요. 제가 동그라미 쳐놨거든요. 예. 이게 연속적이지 않다는 거죠. 일부 이제 가깝게는 보면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8월 7일하고 10일 정도 있었고요. 예. 그때는 저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근데 지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죠. 예. 3,270포인트 정도. 그 전에는 이제 이 시점 자체는 7월 30일 날 매도 위에 바로 상승이 좀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점 자체는 7월 7일하고 7월 8일 정도에 두 차례 걸쳐 1조 원 가까이 매도가 됐는데 그 다음에 네. 바로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잠깐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외국인 선물 매도 자체가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매도 이후에 또 바로 또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외국인 이런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쪽이고 지수 흐름 자체가 지금 거의 4개월째 6월달 이후부터 거의 지금 6, 7, 8, 9, 4개월째 지금 그쵸. 박스권 등락 구간의 연장인 네네. 거고요. 그다음에 다만 약간 이제 박스권의 하방이 약간 좀 이탈한 상태인데 그래도 지난 이때죠. 8월 20일 날입니다. 이때 저점이 장중 저점이 3,049였거든요. 종가가 네, 3,060이었기 때문에 네. 3,060포인트 정도 언저리 정도는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 자체는 최근에 주가 자체가 하락 요인 자체가 다로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연방정 셧다운 부분 자체는 의례적인 부분이었다고 나오던 얘기하고 얘기만 나오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 상승 부분 자체는 일단은 뭐 테이퍼링 자체는 시장에서는 거의 11월 달 정도부터 시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이 거의 그렇죠. 지난 9월 FOMC에서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국채금리 상승 부분 자체가 약간 악재를 작용하고 있는 건데 국채금리가 그동안 너무 억눌려 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테이퍼링 진행되게 자연스럽게 좀 올라와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도 현재 있군요. 연방정부 셧다운과 또 헝다그로 이슈와 겹친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들이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 자체는 외국인 수급이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원달러 환율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원달러 환율이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부분이 없습니다. 펀더멘탈의 훼손율이 없기 때문에 이미 급등했던 결국 주식시장과 함께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원달러 부분 자체는. 그렇죠.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수가 반등 나온다라도 지금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자체가 10월 18일 정도가 되는 시간이 거고. 남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헝다그룹 디폴트 유예 기간 자체가 한 달이니까 네. 거의 뭐 10월 23일 정도 되겠죠. 10월 내내 거의 그렇죠. 달고 가는 거군요. 그때까지는 시장이 또 상방향으로 전환되기 어려워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시장 자체를 계속 밀고 당기는 매매를 해야 된다. 주가가 빠질 때 팔고 또 올라갈 때 이제 가는구나. 외국인 산다고 해서 따라서 하면 그렇죠. 거의 예. 엇박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 시장 자체는 추세가 꺾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고 대부분 다 주식이 물려 계실 것 그렇죠. 같은데 기다리면 2, 3일 내에 조정이 바르게 올라오는 거고 오히려 현금 가지고 계신 분은 저점 매수 기회로 좀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관심은 요즘 시장 자체가 이제 실적 발표 시즌 전이기 때문에 이슈가 네. 좀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뭐 최근에 어제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움직이는 것 자체가 친환경과 관련된 뭐 가스 강세라든 그런 어떤 부분들 좀 이슈가 실적 성장률 중성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관심은 오늘 IT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좀 실적이 좀 좋게 나왔지만 시간에서 많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IT가 좀 부정적 작용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은 IT가 반등이 나와야 시장이 가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규모가 IT가 좀 크니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학업종 중에서 여전히 친환경, 그다음에 건자재, 의료업종의 조정을 받았지만 리오픈 쪽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친환경 원자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일단은 시장의 중심 자체가 친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과 관련된 이쪽에 시장의 중심의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같은 맥락으로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볼 텐데 그 전에 앞서 특징주 때 말씀해 주셨던 그 태양광관에서 OCI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수익률이
26%가 넘게 지금 나온 상황이고 여러 프로그램에서 좀 강조를 해주셨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전략 좀 추가적으로 잡아주세요. 예, 그렇죠. 태양광 모듈 기업 중에서 하나솔루션보다는 OCI가 훨씬 나을 거다. 그렇게 해서 맞아요. 예. 언급해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목표 주가 15만 원을 좀 돌파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탄소 중립과 관련해 가지고 가격 자체가 안정적입니다. 상승하고 있지만은 네네. 2분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27, 8 정도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2분기다 시즌 훨씬 좋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중개 전력난과 관련해 가지고 생산 체질론에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2차 전지 포스코 케미칼 음극재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쪽이고 어제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자체는 미국 쪽에서 폐파트리 처리와 관련된 그런 이슈도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네. 여러 가지 여기서 자산이 많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 자체 긍정적인 것 같고요. 충분히 종목은 아마 18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하지 않겠는가 해서 추경 매수는 어제 이제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네. 자제하시고 15만 1,000원 정도라도 2, 3천 원 정도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보유하고 계시면 18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접근한 전략 가능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에 도달한 OCI와 관련된 추가적인 AS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과 관련된 관심 이슈 섹터도 좀 보겠습니다. 어떤 좀 보십니까? 네, 시장의 관심이 지금 원자재 가격 급등, 특히 천연가스 급등이지 않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천연가스 급등과 관련된 종목들을 점검해드리고 그 중에서 어디 쪽에 관심을 수혜주와 피해주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천연가스 가격이 현물 가격이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JKM이라고 있거든요. 예.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가격이 보게 되게 되면 3월달에 5.8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예. 27달러 되니까 5배 정도 상승했어요. 27달러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현물 가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도입하는 가스체 보면 수입 가격으로 따지면 한 40%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현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수입 가격 네네네. 자체는 조정이 좀 되겠죠. 스팟은 단기 거래고 우리 가스공사라든가 도입한 것 자체는 장기물이거든요. 그렇군요. 현재 현물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만 몇 종만 올라간 게 아니라 다 특히 천연가스 주범 자체가 유럽입니다. 유럽이 급등을 좀 주도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것도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이 영향이 큽니다. 이상 기후 때문에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데 그렇죠. 올 여름에 바람도 안 불고 그래가지고 천연가스 그렇군요. 사용량이 급증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석탄사의 규제에 따라 가지고 맞아요. 천연가스 사용량 자체가 급증한 부분, 이 부분 자체는 탄소 중립 자체가 추세를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다가 겨울철 난방 시즌과 더불어 가지고 네. 천연가스 가격 자체는 계속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는가. 여기다가 이제 공급 이슈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공급한 쪽이 러시아 쪽인데 가스가 차질로 인해 가지고 공급적도 부족한 부분에다가 그래서 전반적인 상승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어제 원자재 가격들은 전반적으로 좀 유가라는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렇죠. 천연가스 가격은 어제도 상승을 했거든요. 단독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어떤 쪽이 좀 수혜주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천연가스 관련해서 이제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쪽에 있습니다. 글로벌 쪽에 투자, 네. 천연가스 광구에 투자하는 회사들, 대표적으로 한국가스공사는 호주라든가 그다음에 오만, 미얀마 쪽에 가스 투자를 하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알다시피 미얀마 가스전에 투자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장 수혜주입니다. 왜냐하면 네네. 포스코 영업이익의 거의 70%가 가스전 개발 쪽에서 나오거든요. 거의 다네요. 그다음에 이제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가스전은 아니지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석탄. 대체로 석탄 들어가고 예. 있기 때문에 이런 보셔야 될 것. 그다음에 예. 현대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아직 생산 안 하고 있지만 예멘 강구가 상당히 큰데 반그 정부가 교전 때문에 아직 생산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나중에 생산이 좀 되게 되면 가스 이 부분 자체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수혜주 자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LNG 가격 상승에 따라 가지고 신재생 발전 기업 자체는 한전에 납품한 단가가 결정이 돼요. LNG 가격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한전에 납품하는 발전 단가가 결정이 되는데 대표적인 수혜주가 SGC 에너지라고 좀 봐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건 산업도 이건 에너지를 통해서 예. 발전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집단 에너지 열방업 발전소 참여한 회사들, 예. 기타 금호석유화학이라든가 그다음에 GS라든가 발전 회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른 사업분 자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군요. 영향이 크지는 않을 예. 것 같고 실질적인 수혜주 자체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발전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그에 따라 수혜주 자체가
SGC 에너지라든가 이건 산업 정도도 충분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여타 보면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한국광학선, LX 인터내셔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중에서도 이들 관련 종목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 오늘 한 종목은 SGC 에너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ER이 좀 낮아가지고 전 이건산업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네. SGC 에너지입니다. 왜냐면 이건산업은 제가 많이 언급해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주가 자체가 좀 예. 실제 이건산업 같은 경우 탄소 배출권 사업이고 건재 저항도 괜찮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네. 가야 되는 주식인데 좀 부진합니다. 이 시간 언급해드렸던 부분이랑 이건산업도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SGC. SGC 에너지는 네. 그 예산가 군장 에너지라는 회사가 그 옛날 그 분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열병합 발전소를 네. 운영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전력을 한국전력에 납품을 하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예산 이제 발전 단가 S&P 가격을 보시게 되게 되면 연초 대비해서 가격이 지금 100% 상승입니다. 그렇군요. 연초 이제 에너지 가격이 낮을 때는 킬로와트당 49.8원인데 지금 100원 넘어섰어요. 이게 높아지니까 더 올라갈 같이 것 가는 같다고 거군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이익은 그 발전 단가 상승에 따라 가지고 네. 1분기에 비해서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좀 봐야 되겠죠. 하반기도 계속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예산 이제 건설부 이테크 건설도 실적이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 이제 삼광유리라는 옛날 유리 회사거든요. 이 부분도 실적이 좋은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사가 탄소 배출권 사업을 합니다. 네. 신재생에너지 이 발전 사업자들이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그러다가 그렇죠. 탄소 네. 배출권 사업을 하거든요. 올해만 연간 290만 톤 정도 탄소 배출권을 확보했으니까 지금 탄소 배출권 가격이 지금 거의 3만 원 정도까지 육박을 했거든요. 실적에도 많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 자체 매각에 따른 실적도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주가는 좀 빠르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만약에 LNG 가격 상승에 따라 발전 단가 상승 부분 자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매매 전략은 오늘 뭐 5만 1,000원 정도 전후 초반 정도에 약간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5만 8천 원 정도, 손절 가격은 4만 8천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열병합 발전소와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SGC 에너지 지금 친환경 쪽으로 좀 더 엮어주셨는데요. 매수 가격은 5만 1,000원 아래에서 그리고 매도 가격은 1차적으로 5만 8,000원, 손절가 4만 8천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략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